민주당에서 이제 제기하는 건 법무부가 인사 검증하는 게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던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도 이래요. 대법관 추천은 이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거지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대법원장은 유일하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여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선거 분립상. 예. 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떠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사검증단을 거쳐서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법원 행정처의 답변도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후보가 오는데요. 이 후보가 어디 직역을 가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게다가 여러 후보를 그냥 통상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정해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뒤를 파본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인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후보를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 직역이 어느 직역으로 가는 것 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실무선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검증 단장이 검사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그냥 그 수사가 감사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인사혁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검사가 검증을 한다. 사실 저는 이러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검증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타부처의 파견직들입니다. 일단 그래서 주어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마지막 국감입니다. 제가 이제 4년 동안 법사위에 있으면서 네 번째 이제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 2년은 사실 무너진 법치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작년 올해는 사실 일으켜 세우는 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재판이 요새 신속하게 되지는 않다 보니까 여러 건을 기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법치 바로세우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2년 전 국감에서 나왔던 게 지금 올해 국감 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정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그래서 올 2월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 방탄 부결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4,895억 원에 이 손해를 끼친 이 혐의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에서 지난 10월 6일에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유동규가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믿는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는 이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말이 재판 과정에서 저는 현명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몸통이 누군지가 2년 전 작년에도 굉장히 이것이 또 뜨거운 그런 이슈였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심각한 범죄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이다. 국민들의 표도둑질 행위이다. 이래서 이것을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저는 수사를 하고 꼭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꼭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9월 15일에 그 가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국감에서 사실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몸통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셔서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이때 그 9월의 인터뷰 사실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 김만배의 또 가짜 이 대선 공작 게이트에 뭔가 민주당이 연루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1일에 JTBC가 또 이 조영 커피 보도를 내세웠죠. 그리고 나서 2월 25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3월 6일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3월 8일에 475만 명에게 이 이재명 당시 후보 명의로 이 가짜 내용을 담은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2월 21일이 JTBC 보도가 있던 날이거든요. 그전에는 대장동 몸통을 하면 1위가 이재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JTBC 보도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재명 후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이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던 날인데요. 이제 명실상부한 1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로 뒤바뀐 대장동 몸통.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안 되는 시기라 알 수가 없습니다만 0.73%의 이 간격으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저는 이 가짜 뉴스가 혁혁한 공을 저는 세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그 명명백백한 수사를 좀 촉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찰이 현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